따뜻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일단 호탕하시고요.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후배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교직 생활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범절이 좋아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자기가 좀 이렇게 잘 됐어도 티내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친구예요. 넉넉한 성격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깊고 멀리 보는 해안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또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풀어나가시는 분 같아요. 늘 공부하고 이제 자신을 이제 수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중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선비의 모습 딱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다. 만약 이 시대에 선비가 있었다면 정말 타고난 선비님이시죠. 저는 1956년에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이중용입니다. 첫 교사 발령은 1979년 3월에 제천에 있는 화당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교직을 시작하고 1918년 8월 31일자로 음성교육장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무진장이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봉사활동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서 아이들 선비교육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인성교육 쪽에 관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언가 입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라고 하는 데 제가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태계 선생이 1501년생이세요. 그래서 2000년에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셨거든. 그래서 문중에서 태계 선생 기념 사업을 하고 수련원을 만들어서 태계 선생의 정신을 우리나라에 알리는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설립한 게 그 재단법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하면 태계와 율곡을 많이 따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율곡집이거든요. 제 본이 덕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일을 못하고 지금 태계 할아버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학문 쪽으로 본다면 태계 선생을 제1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투철하게 실천하려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70년을. 율곡 선생님은 48세에 돌아가시는 게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끼쳐놓은 영향이 태계 선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도 전번 주 화요일 날 5, 6학년, 오늘 3, 4학년, 9월 1일에 1, 2학년을 이렇게 하게 된 이론한 시간, 실습한 시간을 하시는데 오늘 수업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도산서원 안에 있는 도산서당을 같이 만들고 거기 얽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 퇴계 선생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삶이라든지 인품 또는 그분이 끼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2년째 하는 학교가 오히려 2년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비교육을 학교로 다녀보면, 요청회에서 다녀보면 하고 난 다음에 호응이 좋아요. 아이들한테 가는 효과가 아마 눈에 보이는 쪽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올 2년째 풍광초등학교를 온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아이들이 그리 찾아오면 저희도 그리 가서 그 태계 선생님께서 사셨던 삶의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그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산서원에서 하는 활동은 지금 학교에서 활동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태계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직접 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실보다는 훨씬 더 넓죠. 저희들처럼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 입교 수련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도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지도위원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 가까운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쪽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저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하고 몇몇해 강력하게 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자는 그런 권유를 하셔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중용 선생님이 중학교 이제 선배님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선비 교육을 한 것이, 활동을 한 것이 4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도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교직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교직에 모셨던 분들도 그냥 아무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력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본부에서 이렇게 보고 가려서 지들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에 투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쪽이었죠. 3학년 수업 쪽에서는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이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귀해졌어요. 귀할수록 더 엄하게 키워야 되는, 공주님처럼 완전님처럼 대접받고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남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못 참고 못 넘기죠. 같이 귀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교육이 배려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효도하는 거야, 부려하는 거야? 부려하는 거야. 여우는 불러놓고 납작한테 줬어. 두루미. 배려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배려를 할 수가 없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야.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게 배려의 첫 번째야. 따뜻해요. 그리고 본받을 점이, 배울 점이 많아요. 학교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게 그렇게 묻어나는 부분을 뵙기는 쉽지 않거든요. 착하고 친절한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뭐야? 선비야. 선비라고 부른다. 우리는 선비가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온 거야. 여러분들이 선비가 되라고. 그래서 지금 선비라고 그러는 걸 모두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선비가 이건 고리타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선비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선비다.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앞으로도 천년 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속돼야 될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연필 깎을 때 동생이나 형이 뒤에 있으면 먼저 하라고 양보할 거예요. 제가 누나를 때리고 간지럽혀가지고 화났을 때 누나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선비에 대한 공부, 퇴계 선생에 관한 공부,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같은 공부, 그다음에 그 퇴계 유적을 탐방하면서 퇴계 정신을 익혀보는 유적에 관한 공부, 민속놀이 중에 하나인 제기차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학교에 안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있어요. 번 하고 17번을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오늘 맡은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그 퇴계 이황 선생을 그 설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만들기를 시행함으로 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고 동기 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가급적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3번 하얀은 3번 뽑아요. 뽑아서 15번 뽑으셨어요? 네. 그럼 홈을 타요. 우리나라 서원에서 유일하게 서당과 서원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도산 서원이에요. 특히 도산 서당은 퇴계 선생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시고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장소지요.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면 될까 안 될까? 요거를 키를 맞춰서. 제기차기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부분,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차보면서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고 놀이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도 찾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활동하는 수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냥 한 번 걸쳐가는 이런 활동으로는 선비교육이 딱 내면화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호응해 주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삼성초는 제가 이제 교장도 하고 교육장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부근에 있는 후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이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듣고는 많이 찾아주셨어요. 삼성초등학교는 특히 더 제 고향 학교여서 그런지 거기는 1년에 2번도 불러주셔가지고 2번 갔다 오고 한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교사들도 인성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중용 교장 선생님께서 선비 교육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학교에 그것을 접목시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주년을 안 부르고 여기 있는 분들만 삼성초 하면 저는 가슴이 뛰는 학교죠. 제 고향에 있는 학교고 아버지도 거기서 선생님 노릇을 하셨고 우리 형님도 선생님 노릇을 하셨고 우리 누나도 초인교회 거기서 선생님 노릇을 하셨고 저도 거기서 교장을 했고
교장 권위를 찾는 사람이 가면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사방에 다 깔리셨죠? 형님 친구들 다 깔리셨죠? 우리 누나 제자들이 또 쫙 깔려 있죠?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학교 일하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죠. 아이들 가르치고 뭐 하는 쪽에 저는 오히려 아버지 그늘, 형님 그늘, 누님 그늘 많이 도움을 받은 거지. 그렇게 기억이 좀 남고, 또 하나는 제가 거기 갔더니 총각 친구들이 무진장이 많아. 근데 그놈들이 다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아마 삼성초등학교에서만 5번, 6번 주례를 쓴 것 같아. 우리 직원들. 그 친구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아내도 특수교사인데 원래 이렇게 은사님께 많이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은사님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네, 주례를 서주셔서 지금도 연락을 종종 드리면서 안부 여쭤보고 있습니다. 덕이 많으세요. 이 덕이 많은 장수를 왜 덕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장님은 참 덕장이시다, 이렇게 옛날부터 굉장히 호탕하셨고 정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다 따르고 많이도 이렇게 품어주셨던 덕장이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이중용 교장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인사의 종류와 방법, 이건 종류와 방법 안 하고 이제 다른 우리 고향 동네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면서도 걔들 보면 이쁜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기 알지자야. 공수는 글자 그대로 공자가 잡을 공자거든요. 숫자는 손 숫자니까 손을 잡는 게 공수거든요. 선비는 착하고 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하던 인사, 이 공수 인사가 세계에서 가장 공손해 보인다는 평가도 들은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수, 우리나라 그 스튜어디스가 그 인사하는 걸 보고 야, 한국에서 하는 저 공수 인사, 저 인사가 가장 예의 바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죠. 현대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대에 뭐 손이나 흔들고 한번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선비들은 이렇게 생활했던 분이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한번 옛날 전통을 살려서 해보자 하는 뜻으로 공수 인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사. 쉽게 인사하기만 했는데 공수 인사를 배워보니까는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면서 제대로 된 인사법을 잘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어른들한테 또박또박 말하면서 공수 인사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는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권하시는 것도 있고 집안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긴 했는데 요건 안 봐도 돼. 그 다음에 행동은 초장기에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선경 지명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반 돼서부터는 교직에 올인할 정도로 일도 많이 맡아서 하고 그렇게 했죠. 공수인사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손들어. 아이들을 굉장히 이뻐하는 편인데 학년 담임 맡고 있다가 학년 넘어갈 땐 아이들이 교실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안 올라가고 나랑 같이 있는다고. 애들도 지들 이뻐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 다 이뻐하려고 노력을 하죠. 인성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나 이런 뭐 인성교육을 하는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도 분명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방 뭐 다니는 데가 천안으로, 아산으로, 충주로, 제천으로 사방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뭐 갔다 오고 나면 기분 좋죠.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계속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주여고 수업을 또 가게 되는데 충주여고라는 학교가 참 제가 가슴에 와닿는 좀 이쁜 학교로 바뀌었어요. 충주여고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 시키고 뭐 했는데 이 예절법을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한번 의도적으로 실시해보자 해서 충주여고를 가보시면 거기는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공수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제 갔다 와서는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참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 교육 없이는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정권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하는데 교육은 절대 정권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확실한 투자는 바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아빠 친구를 봐도 선생님을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냥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 4차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 AI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선비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폐해는 진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인성교육밖에 없다. 인성교육 쪽에서도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입지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자기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뭐가 되겠는가 하는 그 뜻을 바로 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첫 번째 요소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꿈을 확실하게 찾았으면 좋겠고 그 꿈을 찾아서 힘차게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전부 나서서 바른 아이들을 키우는 쪽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 훌륭한 선비라고 하는 태계 선생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수신 자기 몸을 닦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학문 쪽으로도 그렇게 놓고 인간 쪽으로도 그렇게 완성된 경지에 있으시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본인이. 저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선비로 살고 싶습니다. 교육 철학이 뚜렷하시고, 네, 많이 지도위원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그 사명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인생의 선배님으로서도 너무나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만약 이 시대에 선비가 있었다면 정말 타고난 선배님이시죠. 우리는 선비가 되겠습니다.